안녕하세요. 정보보호론의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정보보호론 문제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교재 1장에 해당하는 내용들 정리를 하고 출제된 문제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1장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보 보호의 목표를 먼저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 보호의 기본 목표라고 하죠. 이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기밀성과 무결성과 가용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곳의 그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머리 글자를 따서 CIA,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각각 기밀성은 무엇이고 무결성, 가용성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뜻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기밀성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들은 컴퓨터 시스템상의 데이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간의 통신 회선을 통해서 교환,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한다. 즉, 합법적인 사용자만이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합법적인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들은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한다. 자, 이것을 기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간혹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자,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된다는 것은 합법적인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밀성을 침해하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기밀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로 어떤 방법을 쓰는지도 학습을 했었는데요. 바로 암호화의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암호화의 기법과 또 접근 통제의 방법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아예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정보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결성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정보가 인가된 사람에 의해서만이 접근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자, 정보가 인가된 사람에 의해서만 접근만 따로 떼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접근은 또 접근 통제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변경이란 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경 가능하도록 한다. 정보가 인가된 사람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하도록 한다. 자, 이게 바로 무결성이 되겠습니다. 자, 해킹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가 변조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누군가가 해킹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변조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무결성을 침해하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결성을 다른 말로 이런 말들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데이터가 완전해야 된다. 완전성이나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정확성. 자,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가용성이 되겠는데요. 자, 가용성은 정보와 정보 시스템의 사용을 인가받은 사람이 그를 사용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 자, 여기서는 기밀성이나 무결성은 합법적인 사용자가 아닐 경우에 데이터를 보거나 또는 변조하는 것을 막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가용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인가받은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성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용성을 침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는 도스 사고라고 할 수 있죠. 도스, 서비스 거부 공격.
또는 디도스 공격도 있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이런 것들은 어떤 서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가용성을 침해하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침해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원해서 어떤 사고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무결성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내용이, 데이터나 메시지가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이 아닌 것은 자, 1번 스누핑 공격이 되겠습니다. 자, 스누핑이라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스푸핑이나 스니핑은 들어보셨지만 스누핑은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스누핑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엿보는 스니핑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스누핑의 정의를 보시면 네트워크 상에서 남의 정보를 염탐해서 불법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스누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뭔가 스니핑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즉 스누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죠.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의 정보를 엿볼 수 있어서 개인적인 메신저 내용, 로그인 정보, 전자 우편 등의 정보를 몰래 획득한다. 자,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남의 정보를 몰래 보는 것을 스누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스누핑이라는 것은 앞에 세 가지 성질 중에서 무엇을 위협하는 공격이 될까요? 자, 이것은 기밀성의 성질, 목표를 위협하는 침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자, 2번에 메시지를 변조한다,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위장 공격도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도 자, 합법적인 사용자인 척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입니다. 자, 재전송 공격이라는 것도 역시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스누핑 공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보 보호의 3대 요소 중에서 가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용성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은 정보 자산에 대한 수정이 허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 이것은 권한이 없는 사람은 수정할 수 없다. 자, 이것은 무결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권한이 없는 사람은 정보 자산에 대한 접근이 아예 허락되지 않는다.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볼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죠. 기밀성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면 가용성이 보장된다.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되는 것은 가용성이 아니라 기밀성이 보장되는 것이죠. 자, 그럼 1, 2, 3번은 모두 가용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번의 DOS, Denial of Service. 자, 이게 바로 서비스 거부 공격이 되겠죠. 자, 서비스 거부 공격 다시 정리해 봤는데요.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고갈시켜서 자, 패킷을 한꺼번에 보낸다든지 해서 서버가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공격이 도스 공격이 되겠습니다. 도스 공격은 가용성을 위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을 모두 만족하는 정보 보호의 목표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자, 1번만 봐도 답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와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3번, 인가된 사용자들만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암호화한다. 자, 모두 암호화에 관련된 내용이죠. 암호화에 관련된 내용들은 기밀성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는 것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정답은 2번 기밀성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안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에 설명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 성질입니다. 자, 바꿀 수가 없다, 변조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변조될 수 없다는 것은 무결성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 모두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인가라는 것은 인가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인가라는 것은 어떤 권한에 관한 것이죠. 권한에 관한 것. 즉, 인가라는 것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가, 인증 또 비슷한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보보호의 목표와 그에 대한 설명. 가에서 다를 바르게 짝지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가는 내부 정보 및 전송되는 정보에 대해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한다. 정보의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한다. 자, 이거 당연히 기밀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번 보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방해받지 않고 언제든지 정보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은 가용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답번 보겠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 의해서 정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서 정보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정확성과 완전성이라는 것은 무결성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산에 대한 위협 중에서 기밀성 침해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장비가 불능 상태가 되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가용성을 침해하는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용성에 대한 위협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의 내용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보여준 건 아니지만 바로 유출이 된 건 아니지만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기밀성에 대한 침해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새로운 파일이 허위로 만들어졌다.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위조가 된 것을 의미하죠. 위조라는 것은 무결성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메시지가 재정렬됐다. 메시지의 내용이 변경된 것을 의미합니다. 변조의 내용이 되겠죠. 변조되었음은 무결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기밀성에 대한 침해를 묻는 문제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보안의 3대 요소 중에서 가용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행위는 무엇인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트래픽을 분석하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기밀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분 위장, 다른 사람인 척한다. 즉, 권한이 있는 사람인 척해서 내용을 변조하거나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무결성에 대한 위협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패킷 범람. 패킷이 넘친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패킷을 보낸다. 자, 패킷 범람 보시면 패킷 플로딩이라고 했고요. 목표 대상 서버에 많은 패킷을 보내서 서버를 작동 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도스 공격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버가 마비가 된다는 것이죠. 서버가 마비가 되면 가용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 바로 가용성의 침해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변조하는 건 무결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인가된 사용자가 조직의 정보 자산에 적시에 접근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인가된 사용자라고 했습니다. 인가된 사용자가 자, 적시에 접근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원하는 때에 접근해서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가용성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보 보호의 3대 기본 목표 중에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은 컴퓨터 시스템 상의 데이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간의 통신 회선을 통해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없게 해야 된다.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없는 것은 기밀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밀성 다른 말로 비밀성이라고도 하죠. 똑같은 용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밀성이 되겠고요. 자, 신뢰성, 책임 추적성도 우리 앞에서 다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신뢰성이라는 것은 정보나 이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일관되고 오류 발생이 없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신뢰성은 믿을 만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일관되고 오류의 발생이 없이 결과를 얻는 것. 자, 이것을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책임 추적성이라는 것은 이런 정보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시스템에 접근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추적해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 비밀성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공격 유형으로 방해, 인터럽트와 자, 우리 앞에서 가로막기 이렇게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가로채기, 위조, 변조 공격이 있다. 이 중 가로채기 공격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보호 요소는 무엇인가? 자, 가로채기라고 있습니다. 가로채기. 자, 가로채기 공격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요소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방해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로막으면 자, 어떤 그 정보 보호 요소를 해치는 것일까요? 가로막기를 하면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가용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로챘을 때는 가로채서 내용을 읽게 된다면 기밀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또한 앞에 신뢰성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뢰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한 가지랑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질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가로채기는 기밀성 또는 신뢰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위조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은 인증
또 무결성도 관련이 있죠. 합법적인 사용자인 척해서 뭔가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조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은 인증과 관련이 있고 무결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변조의 경우에는 당연히 무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로채기 공격은 무엇을 위협하는 행동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기밀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안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목표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안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용어 위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인증은 자신의 신분과 행위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옳은 합법적인 사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린 로그인 과정 같은 것을 거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생체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사용자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증에는 사용자 인증뿐만 아니라 메시지 인증도 있습니다. 올바른 합법적인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를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메시지 인증이라고 합니다. 자, 접근 제어는 비인가된 사용자의 위협으로부터 정보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죠. 권한이 없는 사람을 막는 방법을 접근 제어라고 합니다. 자, 부인 봉쇄는 다른 말로 부인 방지라고도 하죠. 부인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송신자나 수신자가 전송 메시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자, 보내고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거나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막는 기술을 부인 방지라고 하고 제가 카톡에 있는 숫자를 예로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다음 보안 감사입니다. 감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취약점, 보안 침해 사실의 발견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록이나 움직임을 조사하고 관찰하는 것,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활동,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거나 움직임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을 보안 감사라고 합니다. 자, 비밀 보장은 앞에 설명드린 기밀성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비인가된 사용자, 주체, 그리고 여러 가지의 불법적인 행위 및 처리 등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 기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데이터 무결성도 앞에서 학습했던 무결성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데이터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변경 또는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출제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authentication이라고 된 것은 인증이 되겠죠. 자, 정보 교환에 의해서 실체의 식별을 확실하게 하거나 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의 자격이나 객체의 내용을 검증한다. 자, 그 객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authentication이 맞습니다. 자, 2번은 기밀성이죠. 온 오프라인 환경에서 인가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저장 및 전송되는 중요 정보의 노출을 방지한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무결성이 되겠죠. 자, 무결성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수신되는 정보의 내용이 불법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4번은 가용성이 되겠죠. 행위나 이벤트의 발생을 증명해서 나중에 행위나 이벤트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한다.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인 방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용성과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안전한 전자상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무결성은 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자, 노출되지 않는 것은 기밀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1번 잘못되었고요. 자, 2번 인증은 각 객체 간에 전송되는 정보는 암호화에 의한 비밀 보장이 되어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저장된 자료나 전송 자료를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야 된다. 자, 이것도 기밀성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기밀성과도 관련이 있고 인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권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자,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야 된다. 기밀성과도 관련이 있고 인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접근 제어는 허가된 사용자가 허가된 방식으로 자원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근 제어에 관한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자, 부인 봉쇄입니다. 어떠한 행위에 관해서 서명자나 서비스로부터 부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부인할 수 없도록 해주는 것이죠. 4번은 아예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정보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안 공격 유형 중에 소극적인 공격은 적극적인 공격보다 탐지하기가 쉽다. 어떤 공격이 더 탐지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적극적인 공격이 더 탐지하기가 쉽겠죠. 자, 이 소극적 공격이라는 것은 기존의 정보 흐름이나 어떤 시스템 자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1번 잘못되었고요. 2번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하다. 서로 다른 방식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되겠죠. 자, 3번 정보 보호의 3대 목표는 기밀성, 무결성, 접근 제어가 아니라 가용성이다. 자, 세 가지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인데요. 부인 방지는 송신자나 수신자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안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중간에서 복제, 추가, 수정되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재전송됨이 없이 그대로 전송된다. 복제, 추가, 수정, 순서가 바뀌거나 재전송. 자, 이게 모두 무결성을 해치는 일이 되겠죠. 자, 그대로 전송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무결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인가된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고 인가된 해당 객체에 적합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비인가된 접근은 막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접근 통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송수신자 간에 전송된 메시지에 대해서 송신자는 메시지 송신 사실을, 수신자는 메시지 수신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한다. 부인 방지 또는 부인 봉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보보호의 보안 서비스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관 내부의 중요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는 행위가 탐지된 경우 전송자가 전송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다. 전송자가 전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부인 방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의 목표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기밀성을 보장한다. 자,
이 세 가지는 그 정보 보호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기밀성 보장, 무결성 보장, 가용성을 보장한다. 모두 옳은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 회피성을 보장한다. 책임 추적성이 있었죠. 책임 추적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당연히 회피성을 보장하면 안 되겠죠. 자, 책임 추적성 앞에도 설명드렸는데 정보나 정보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책임 추적성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사용자 인증도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또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보호 요소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용어들 정확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위협과 취약점과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위협, 위험 굉장히 비슷해서 잘 구분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협의 용도와 위험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협이라는 것은 조직의 자산, 조직의 정보 시스템의 손상을 유발시키는 원하지 않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협에는 의도적인 위협도 있었고 비의도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 자, 의도적인 위협에는 물리적인 위협 이런 것도 포함되었었고요. 비의도적인 거라는 것은 사람에 의한 위협도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컴퓨터 시스템을 다루는데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시스템 결함,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 자연재해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시스템 결함, 고장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요인들을 바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취약점이라는 것은 위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정보 시스템이나 조직의 목적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모두 다 위험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연재해가 위협으로 발생이 되었더라도 평소에 이것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놓았다면 이것이 바로 취약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취약점은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좀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취약점으로 인해서 위협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산의 손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위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위험이라는 것은 취약점을 이용한 위협이다. 취약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총칭한다. 자, 이것은 어떤 그 위험에 대한 가능성들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보안 요소에 대한 설명과 용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사건의 잠재적인 원인이나 행위자라고 했습니다. 자, 원인이나 행위자라는 것은 위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서 손실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입니다. 자, 원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자산의 잠재적인 속성으로서 위협의 이용 대상이 있는 것, 위협이 곧 위험으로 이루어지는 것,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약점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취약점이 되겠죠? 그럼 위협, 위험, 취약점 연결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위협,
취약성, 자산가치, 위험의 상관관계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위협이나 취약성, 자산가치는 모두 위험과 정비례 관계입니다. 즉, 위협이 많으면 위험도 높다고 볼 수 있고, 취약성이 많으면 역시 위험이 높고, 자산 가치가 높으면 역시 또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옳은 것은 4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8가지 원칙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수집 제한의 원칙입니다. 자, 아무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서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되어야 한다. 자, 이거 우리 앞에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모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수집 제한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정확성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목적 명시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이를 이용할 때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수집할 때 반드시 목적을 명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목적에 맞는 사용을 모두 했을 때 자, 더 이상 그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일들을 할 필요가 없을 때 당연히 개인정보는 바로 폐기해야 된다. 기간이 남았더라도 폐기해야 된다라는 것도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용 제한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용 제한의 원칙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안정성 확보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 위험에 대비해서 합리적인 안전보호 장치가 있어야 된다. 안전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안정성 확보의 원칙입니다. 자, 다음 공개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정책에 관해서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해야 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 이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의 신원,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 주체인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 요구, 이의 제기 및 정정 삭제 보완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도 우리가 관련 법규를 공부하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책임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재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책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8가지의 원칙들 이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각각의 내용들, 설명들을 읽어보시면서 같이 짝지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개인정보보호 8개 원칙 중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정보 침해, 누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조직적, 기술적인 안전조치를 확보해야 된다. 자, 안전조치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4번. 안전성. 앞에는 뭐 안정성 그랬지만 안정성, 안전성 같은 의미입니다. 자, OECD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단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안전성 확보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개인정보 보안 8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건 8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그냥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용 제한의 원칙이 있었죠. 정보 정확성의 원칙이 있었죠. 자, 비공개의 원칙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자는 누구인지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비공개의 원칙이 아니라 공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4번 안전성 확보의 원칙,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럼 포함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문제풀이의 첫 시간으로 1장에 출제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1장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은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일단 먼저 학습하시고 문제를 푸신다면 1장의 내용들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또 2장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